현재 일본에서는 차기 자민당 총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대해 투표 중인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으로 고노다로 방위상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보다 더한 인간이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 고노다로 방위상은 어떤 인물이기에 아베 신조보다 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캐논이므니까? 그건 니콘이므니까? 니콘한데 캐논은 2대이므니까?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먼저 도착한 일본 고노다로 방위상이 한일 회담장 앞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향해 다가가 양국 취재진 앞에서 일제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의 이 발언은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취재진이 일본 카메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비꼰 것입니다. 최근 건강 악화설에 시달려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사임하기로 하자 관심은 포스트 아베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9월 총재 선거를 실시해 차기 총재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자민당 총재 후보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리 후보를 뽑는 자리입니다. 니케이 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9월 1일 총무식을 열고 아베 총리의 후임을 뽑는 총재 선거 방식을 결정한 후 9월 중 총재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노다로는 1963년 1월 10일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고 1981년 4월에 게이오 기주쿠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지만 2개월 만에 중퇴하고 1982년 조지타운 대학교에 입학한 후 졸업했습니다. 한때 후지 제록스에서 일하다가 정치계로 입문했습니다. 199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 공인으로 가나가와 15구에 당선된 이래 한 번도 낙선하지 않고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아베 신조 정부 내각의 외무성 대신 2017년 8월경부터 입각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1일 개각에서 방위성 대신으로 재발탁되었습니다. 독불장군으로 불리는 고노 방위상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서 아베 정부의 핵심 정책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에 응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자 2019년 7월 19일 난간표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노다로는 남대사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만요 라며 남대사의 말을 자른 뒤 흥분한 표정으로 한국 측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으므이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함이다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외국 대사가 발언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끊고 언성을 높이는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더불어 고노다로는 그 누구보다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집무실을 공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인데요. 일장기와 우길기 등을 배경으로 통화하는 고노다로 방위상 왼편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군 안팎에선 해당 지도가 한국군 부대 보호를 표기해놓은 단데오 지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단데오 지도는 전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도입니다. 군 관계자는 단데오 자체가 대외비나 비밀은 아니지만 단데오가 지도상에 명시되면 부대 위치나 작전 노출 가능성이 있어 비밀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내부에선 고노 방위상의 한반도 지도 노출이 기획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전장으로 여기는 정황을 일부러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미래 전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양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쌓는 등 외교적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청서에서 독도를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 내각에 이어 고노다로가 차기 총리가 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은 더욱더 커질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실제로 고노다로 방위상은 차기 총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NHK 방송은 최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령 괌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시오 도입 계획을 중단한 이후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이 새로운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주변국에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노다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노다로 집안은 정치인 집안인데요. 아버지가 무려 고노다마를 발표한 고노요에이입니다. 고노요에이 재직 시 한일 관계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으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고노다로가 외무상으로 취임했을 때 축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한일 의원 연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한국인 출신 비서를 채용해 한국어를 공부하며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 양국 간 우호관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내각 입각 초기부터 내각 내에서 친한파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과 이후 이어진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아버지가 발표한 고노다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강제성뿐 아니라 관언, 즉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첫 담화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큰 담화입니다. 일본 정부도 많은 일본군 위안부가 강압적으로 모집되었다는 것과 당시 정부가 그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고노다마 발표하며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온갖 시건방이라는 시건방은 다 떨면서 꼴값 떨고 있습니다.